자본주의라는 것이 이렇게 넓게 퍼집니다. 자, 이게 우리의 독립된 국가라면 1938년부터 한 40년까지의 이런 자본주의적인 바람을 더 잘 키워서 국민들이 세금을 더 잘 납부하고 더 복지정책 잘하고 이렇게 가겠죠. 네. 군사로 쓰고 그래서 부국강병하고 그 외교도 하고 막 세금 걷어서 다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게 만약에 식민지 정권이다. 그러면은 이래 되겠죠. 돈 좀 벌리네. 빨대를 딱 꽂습니다. 빨대를 쭉 빨아먹고 어디로 갑니까? 자기들 전쟁하는 데만 다 써버립니다. 그러니 식민지 조선의 백성들은 1940년하고 41년에 풍년이 들어요. 풍년이 든 건 좋은 일이죠. 그런데 그 벌판을 보면서 한숨을 쉬어요. 눈물을 흘려요. 일본이 다 뺏어가니까. 야, 너가 다 가져가면 우리한테는 풍년 들어봐야 뭐하냐. 뼈 빠지게 고생만 하고 주워 다 가져가 버려. 그런데 또 어떻게 열심히 노동을 안 하면 어떻게 될까요? 채찍질이 막 날라와요. 일본 애들이 와가지고 좋은 거는 저거 다 묻고. 여러분 농토를 보시면요. 문전옥답이라는 말이 왜 나왔겠어요? 나머지는 다 세금으로 가져가기 때문입니다. 내 앞에 있는 거는 더 잘한다. 이 말. 그런데 보십시오. 일제가 40년까지는 그래도 문 앞에서 키우는 거는 놔뒀어요. 40년에는 총동원 체제잖아요. 문 앞에 있는 것뿐만 아니라 문 안에 있는 솥단지까지 다 끌어가 버려요. 막 수저. 예, 이런 거 다 가져가 버려요. 예, 그게 약탈입니다. 풍년이 분명히 들었어. 분명히 들었는데 기분이 나빠. 풍년이 들어서 이제 또 얼마나 뺏겨 먹을 것인가. 또 누가 잡혀갈 것인가. 40년부터는 또 갑자기 무슨 천황한테 갑자기 절을 하래. 네 종교가 불교든 뭐든. 더 나아가서는 38년도부터는 뭐냐면 한글을 못 쓰게 해버려요. 말도 하지 마라. 나중에 이제 한 41년부터 이제 그게 나오죠. 이름 바꿔라. 창씨개명. 네, 그게 나오죠. 그러니까 뭐냐면 이 수탈에 허덕이는 거예요, 사람들이. 네. 허덕이는데 여러분들 여기에서 또 박향림이가 끌고 온 것도 있지만 그거는 이제 연령대가 좀 특정되잖아요. 그런데 뭐냐면 전 국민의 국민 가수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여기에서 이제 나오는 사람 백년설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백년설이라고 하는 가수가 나와요. 그때 수탈당한 사람들의 마음을 제대로 적셔주는 노래 2개가 나옵니다. 그게 뭐냐면 첫 번째가 문패도 번지수도 없는 주막에 이게 나오는 거예요. 번지 없는 주막이라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번지 없는 주막이라니까 위에서 뛰어내리는 거 이런 거 생각하시는지 모르겠는데 번지 점프 아니에요. 그게 뭐냐면 번지 즉 주소 있죠. 주소. 문패가 뭐예요? 그 집 앞에 이렇게 왜 호주를 이렇게 적어 놓는 거잖아요. 그 번지수도 없는 주막 이 말입니다. 이게 뭘까? 오며 가며 무허가로 지었다 그래야 되나? 소위 타향살이에서의 집단촌이 형성되면 거기에서의 어떤 생활까지 타치 안 하기 때문에 그런 주막이 생겨나는 겁니다. 어디에 많이 생겨났을까요? 만주국에. 그래서 이제 문패도 번지수도 없는 주막에 하면서 나오는 거예요. 이것이 뭐냐면 타향살이 몇 회든가의 업그레이드 버전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왜냐면 새로운 노래다. 사람들이 이게 뭐냐 유행이라는 게 우리 왜 송대관 씨 노래 중에 유행가 신나는 노래 이거 있잖아요. 우리가 듣기 좋은 꽃노래도 한두 번이라고 또 신도 몇 년 가다 보면 요게 고전이고 명작이긴 하지만 뭐 좀 새로운 노래 없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때 번지 없는 수막.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뭐냐면 오늘도 걷는다마는 정처 없는 이 발길 나그네 서름이라는 그것이 바로 우리 전통적인 조선시대의 보부상들 전국 각지로 이렇게 돌아다니던 개나리 보찜이라고 하죠. 그 장단입니다. 보부상들이 주로 묵던 곳이 주막이었어. 내가 지금 저 마을로 가는데 내가 사는 집이 있는 게 아닌데 주막에 묵어야지.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이 백년설 씨의 노래 2개는요. 보부상들이 말 그대로 나그네, 고향 잃은 서름 이런 걸 다 대변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낭만적으로 보부상이라고 하지만 상업을 전시하던 조선시대에 보부상이 되고 싶어 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먹고 살려고. 농사도 잘 안 되고 자꾸 흉년 들고 막 이러다 보니까 내가 장사 하나 좀 해봐야 되겠다. 그럼 고등어 잡아 소금에 잔뜩 절여가지고 내륙지방으로 팔러 나가는 거. 국수 같은 거 팔고. 또 운 좋으면 비단을 팔 수 있어요. 그거는 왜냐하면 한 개 팔아도 가격이 높으니까 이문이 많이 남죠. 그렇죠.
상인들은 이익을 남기기 위해서, 이윤을 남기기 위해서 장사를 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어떻게 돼? 식민지 시절에는 정부가 없죠. 정부가 없다면 화폐가 없습니다. 식민지 시대의 체제, 일본 사람들이 다스리는 체제를 인정해야지만이 상업을 할 수 있어요. 아니, 조선시대 뭐 엽전을 누가 통용이 안 될 거 아닙니까? 안 될 거 아니에요. 예. 대한제국 화폐를 누가 지금 체포돼 가겠죠. 그렇죠. 니 왜 이거 가고 그러니까 아니 그냥 있었는데 이 자식아 이런 게 있으면 신고를 해야지 이래 될 거 아니에요. 멱살 예. 잡고 막 아이 내가 뭘 잘못했다고 그렇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네. 그럼 뭐 맞아가지고 막 이래갖고 혹시 집에 덩그러면 다른 사람들도 다 꺼내 놓겠죠. 그렇죠. 일벌백계라는 말이 그 말 아니겠어요? 이러다 보니까 잘 생각해 보십시오. 40년의 전시 총동원 체제. 가장 악명 높았던 일본 총독 미나미지로 총동원 체제, 한국어 금지령, 신사참배 강요, 그다음에 창씨 개명까지 다 저질렀던 이 나쁜 놈. 이 그 조선시대 모든 조선 총독 가운데서도 가장 악랄하기로 유명했던 이 놈이 다스리던 시대가 뭐냐 하면은 헌병 경찰 체제예요. 그러니까 집 밖으로 나서는 순간 일본말 해야 돼. 집 밖으로 나서는 순간 지가 일본 사람인 것처럼 해야 돼요. 그러면 엄마들이 니는 조선 사람이야 라고 가르쳐야 되는데 니 어디 가서 조선 사람이라 하면은 엄마 아빠까지 다 죽는다. 무조건 일본 사람이라고 해야 된다. 일본말만 해야 된다. 일본말. 이렇게 되면 모두가 어떻게 되죠? 배신감이 있어요. 끝없는 열등감, 네. 우울감에 빠집니다. 그래서 도저히 못 견디면 어디로 갑니까? 만주로 가는 거예요. 중국으로 가고. 나는 이렇게 못 산다. 나는 이렇게 소위 자아 배반하고는 못 살겠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 차라리 집 밖으로 나서서 자유롭게 돌아다니는 나그네였으면 좋겠다 이거예요. 그 그렇죠? 정서를 나그네 서름에서 예, 잘 나그네 담고 서름, 있군요. 번지 없는 주막 이걸로 나그네 서름은 오늘도 걷는다만은 이렇게 가죠. 예. 나그나죠. 번지 없는 주막은요. 그 나그네가 머무르는 주막을 묘사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두 개의 관점이 달라지니까 예. 이것도 레코드사의 기획입니다. 예. 이건 어디 레코드사에서 나온 겁니까? 그것도 오케이입니다. 오케이. 예. 콜롬비아라는 게 미국 회사인데 일본을 거쳐서 이렇게 들어왔던. 네. 예, 그래서 오케이가 거의 독점 시장이었죠. 그러니까 사장이 하나 있고 기획자가 계속 바뀝니다. 사장이 자기 시내 안 차는 거야. 그리고 우리가 지금 이런 노래들만 알아서 그렇지 실패한 노래가 얼마나 많겠어요. 실컷 한번 띄워봤는데 뭐 사람들이 막 갑자기 막 돌 날라오고 이런 경우 얼마나 많겠습니까? 소리 소문 없이 예. 사라진 노래가 소리 소문 없이 많겠습니까? 저리가 예. 오케이 레코드사가 거절했다가 다른 극단에서 살아난 노래도 있어요. 그래갖고 오케이 레코드사가 엄청나게 화를 냈대. 사장이. 왜 저 노래를 못 잡았어? 이래 돼가지고 우리도 한 번씩 그러잖아요. 아이유가 뭐 로엔 엔터테인먼트로 가갖고 거기에서 갑자기 빵 떠갖고 막 완전 막 그 아이유를 자른 놈 누구야 막 이래가지고 그때 우와. 했던 게 있거든요. 그 한때는 찬밥이었대요. 그 사람도. 그런데 이제 한 2, 3년 거절당하고 나서 지금 오늘의 영광이 있는 거지. 그래가지고 저기 이거 있죠. 홍도야 오지 마라. 김영춘이라고 하는 김영춘. 가수가 막간 가수로 불렀습니다. 동양극장 단성사에서 불렀습니다. 이 사람이 레코드를 내는데 사랑에 속고 돈에 울고라는 악극, 그 유명한 이수일과 심순애 있지 않습니까? 네. 그거를 할락하는데 레코드사에서 다 거절입니다. 뭐 RCA 빅타나 이런 데서도 이거는 좀 이래가 그냥 막간 가수로 진짜 그 가수가 그날따라 이 감기가 걸려버린. 옛날에는 감기가 진짜 큰 병이었어요. 지금은 아무것도 아닌데 옛날은 정말 컸어. 그러니까 이게 큰일 났다. 이 가수가 이 목이 생명인데. 근데 이제 그 엿파는 사람 있죠. 여시요. 예, 엿 팔고 이런 사람이 김영춘이었어. 그러니까 이 사람이 맨날 여시여 사탕이요 이러고 댕겼을 거 아니야 극장에서. 엿사시오, 엿사시오 하니까 뭐냐 고음이 발달한 거예요. 니 노래 좀 하잖니. 예. 그러니까 니 막 안 되면 그냥 거기서 엿 팔고 나와 이랬다고 황철 씨가 네. 그렇게 얘기하니까 아니 내가 뭐 그런 무대 위에 내가 어떻게 올라가요? 나는 맨날 여기서 장사하던 사람이 그래가지고 에라이 모르겠다. 진짜 노래보다도 1도 더 높게 불러버립니다. 그래갖고 그다음에 홍도야 뭐 이렇게 불러요. 원래는 오지 마라. 홍도야. 그 좀 예. 홍도야. 이래 고복수가 부르듯이 예. 그렇게 불러야 되는 거야. 이렇게. 근데 그냥 오지 마라 이렇게 된 거야. 이게 대박 친 거예요. 그래 사람들이 이수일과 심순애도 중요한데요. 예. 홍도야 울지 마라. 이거야.
그 한 방에. 예, 그한 번에 그래서 공연으로. 홍도야 울지 마라가 따로 악극이대가 나왔어. 그래서 기생 홍도가 뭐 어디래 저기 뭐 나쁜 남편 만나고 고생하고 이게 나와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홍도야 울지 마라가 굉장한 히트를 치게 되고 우리 이 백년설시 하면 여러분들 그 세 번째 노래가 아주 우리네 논란거리입니다. 지금 가요사를 연구하시는 분들 사이에서 이 노래가 약간 친일이 아니냐라는 노래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대지의 항구라는 노래. 대지의 항구가 예. 바로 리순 항구가 이렇게 개발되면서 철도망이 쫙 되거든요. 네. 이 철도망을 이렇게 해서 하는데 항구를 새로 개발을 해요. 보슬비 외로운 이정표 밑에 이렇게 나오는 노래입니다. 아그네야 또 나그네 들어가죠. 나그네가, 예. 해가 떴느냐. 아직까지는 뭐 그다음이 친일 같은 게 이겁니다. 없는데요? 쉬지 말고 쉬지를 말고 달빛에 길을 물어 꿈의 어리는 항구 찾아가거라 이거 있죠. 예. 이 노래가 왠지 일본이 주장하는 왜 일본의 일장기 이런 거 있잖아요. 네. 요런 이미지가 떠오른다고 많은 사학자들이 말을 하고 있어요. 방금 불러주신 그 예. 부분이요.